겨울만 되면 이불 속에서도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잠을 설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양말을 2겹, 3겹 신어도 소용없고 핫팩을 쥐고 있어도 잠깐뿐인 그 차가움. 이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며 포기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건 몸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손발이 차가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기력 저하, 수면 장애, 면역력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증상이 더 심해져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우울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똑같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도 어떤 분들은 손발이 늘 따뜻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날이 차가워져도 금세 얼음장처럼 식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따뜻한 것만 먹어야 한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나이 들면 원래 손발이 찬 법이다. 하지만 이 통념이 오히려 수족 냉증을 더 깊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솔직합니다. 잘못된 신호를 계속 주면 그 상태를 정상으로 착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년 반복되는 겨울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건 단순히 말초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겨울만 되면 수족 냉증이 심해지는지, 왜 어떤 방법은 효과가 없고 어떤 습관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노년기에 꼭 맞는 방향으로 몸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차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매년 반복되던 겨울의 고통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춥다고 느껴질수록 몸을 웅크리고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덜 차갑다고들 하시죠. 저 역시 예전에는 그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을수록 손발은 더 차가워졌고 하루가 지날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굳어 있는 느낌, 발바닥이 얼음판에 닿은 것 같은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체념까지 들었습니다. 전환점은 아주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집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제자리에서 몸을 풀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잠시 후 손끝이 저릿저릿해지더니 아주 약하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이유는 움직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움직이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으면 지금은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혈액과 에너지를 중요한 곳으로만 보내고 손발 같은 말초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반대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는 상태라고 인식합니다. 이때부터 체온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서서히 손과 발로도 따뜻한 기운이 전달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움직이면 오히려 덜 춥다는 현상의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격한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땀이 쏟아지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잠에서 깨어났다는 신호를 줄 정도의 부드럽고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고 집 안에서라도 잠깐씩 다리를 움직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몇 층만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손발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전히 춥다는 느낌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지 않고 며칠만 이어가면 어느 순간 손발이 예전보다 덜 차갑다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몸은 느리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겨울마다 손발이 차가울 때 혹시 너무 오래 가만히만 있지는 않으셨나요? 두 번째 이야기는 왜 같은 겨울을 보내는데도 어떤 분은 손발이 덜 차갑고 어떤 분은 유독 심하게 시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체질이나 타고난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냉한 체질이야. 젊을 때부터 손발이 차가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바로 근육의 상태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몸속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역시 근육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고 굳이 애써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올 때마다 수족 냉증이 점점 심해지는 걸 느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전환점은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나이인데도 겨울에도 손이 따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몸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걷고 계단을 오르고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몸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열을 만들어낼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마치 보일러는 있는데 연료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몸은 열을 아끼기 위해 손발부터 차갑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된 몸은 다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열이 만들어지고 그 열이 혈액을 타고 손과 발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덜 춥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육을 키우겠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근육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거나 벽을 잡고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아침에 손발이 덜 굳어 있고 움직일 때 몸이 예전보다 빠르게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전보다 더 쉽게 추워지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손발이 금세 차가워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속 열을 만드는 힘을 다시 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몸 안의 흐름, 그 중에서도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보통 피가 안 통해서 그래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피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손을 비비는 정도로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손발의 차가움은 잠깐 나아질 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전환점은 몸의 중심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혈액은 저절로 돌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몸통과 다리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하체는 몸 전체 혈액의 절반 이상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손과 발 같은 말초로 갈 여유 있는 혈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자동으로 지금은 아껴야 한다고 판단하고 손발을 차갑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손발이 아니라 몸의 중심을 먼저 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천천히 돌리고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움직이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손끝이 먼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의 힘입니다. 말초를 직접 데우는 것보다 중심을 먼저 움직여 길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 순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움이나 숨참이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천천히 숨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놀라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손발만 계속 만지작거리며 따뜻해지길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볼 때가 됐습니다. 중심이 풀려야 말초도 살아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해결 전략입니다. 바로 몸이 열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족 냉증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든 차가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난방을 더 올리고 옷을 더 껴입고 조금이라도 찬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몸을 움츠립니다. 그 순간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열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따뜻한 환경,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생활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열을 만들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속의 발열 시스템은 점점 잠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만 추워도 몸은 즉시 손발부터 차갑게 만들며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수족 냉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찬 자극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을 먼저 깨운 다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몸을 깨운다는 것은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조금 더 힘차게 뛰고 몸 안에서 열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주 짧은 냉자극을 주면 몸은 지금은 더 열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몸이 생존을 위해 타고난 반응입니다. 위험한 추위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짧은 자극은 몸의 발열 기능을 되살리는 스위치가 됩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몸을 움직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팔을 크게 흔들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손이나 발을
찬물에 5초에서 10초 정도만 닿게 했다가 바로 빼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의 반응을 느껴봅니다. 손발이 더 차가워지면 그날은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잠시 따끔거리다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 반응이 바로 몸이 열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찬 자극만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더 꽁꽁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움직임이 먼저, 자극은 짧게.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손발을 잠깐 따뜻하게 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발열 능력을 다시 깨우는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열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그 열이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는 몸 안에서 만들어진 열이 쉽게 꺼지지 않게 만드는 해결 방안입니다.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는 잘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영양도 나름 신경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이 반복되면 몸은 열을 만드는 데 쓸 에너지를 소화와 회복에 먼저 써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늘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손발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지금은 열을 만들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의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몸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서서히 열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뜨겁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몸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입니다. 저녁에 과식하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몸은 밤새 소화와 회복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더 차갑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저녁을 가볍게만 바꿔도 아침 손발의 온도가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너무 차갑지 않은 식사, 밤에 찬 음료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몸은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열을 만들어도 괜찮다. 이때부터 겨울의 추위는 예전처럼 버거운 존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해결책도 생활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수족 냉증을 다시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바로 겨울을 보내는 생활 리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을 이렇게 보냅니다. 움직임은 줄어들고 외출은 미뤄지고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이 패턴이 몇 주만 반복돼도 몸은 아주 빠르게 적응해 버립니다. 겨울에는 기능을 줄여도 된다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어떤 계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수족 냉증도 점점 더 빨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겨울에도 몸이 깨어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짧더라도 규칙적인 리듬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에 한 번은 몸을 확실히 움직이고 햇빛을 보고 실내에만 머무르지 않는 습관. 이것이 쌓이면 몸은 겨울을 위기가 아니라 익숙한 계절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체온 조절 기능도 함께 살아납니다. 손발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따뜻해졌다기보다는 예전만큼 차갑지 않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이 신호가 바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겨울은 그냥 참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겨울에도 기능을 유지하는 몸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잠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고 하루를 대하는 마음까지 달라집니다. 겨울철 수족 냉증은 참고 견뎌야 할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이며 방향만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은 단순히 말초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열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이 바뀌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꺼운 양말을 신고 아무리 손을 비벼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해결의 핵심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몸을 깨우고 몸이 열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열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먹는 것과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몸은 서서히 예전의 기능을 기억해냅니다. 중요한 점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빠르지 않지만 대신 한번 방향을 잡으면 오래 갑니다. 오늘 하루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시간을 두고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겨울을 무조건 피해야 할 계절로 보지 마시고 몸을 다시 단련하는 계절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올해 겨울은 예전보다 덜 춥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습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기능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한 겨울을 만드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